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어느 병원, 환자분, 보호자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더 이상 호전되기를 바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댈러스에 위치한 어느 대학병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 사이에서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는 잠시 뒤 열을 올리며 의사와 언쟁을 벌이는데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 환자와 보호자는 몇 년 후 한국의 시골에서 목격되고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 중인 20대 여성 라이릭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옥 같았던 저의 인생 이야기이며 그런 지옥을 곁에서 함께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저에게 선물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마, 저 요즘 몸이 이상해요. 생각처럼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10살이 되던 무렵 저의 지옥 같은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뛰어놀길 좋아하던 저는 어느 날부터 제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곤 곧바로 병원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병원에서 들은 충격적인 말들. 10살의 어린 나이에 3가지의 희귀병을 동시에 진단받았습니다. 윌슨병, 페다러치슨 증후군, 가랑비 저수지 증후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 질병들은 이때부터 제 몸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들락거리고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 약들을 먹어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친구들과 그토록 뛰어놀기를 좋아하던 저는 점점 말수가 없는 아이로 조용하고 우울한 아이로 변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준 것은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라이리, 지금 네가 감당하고 있는 병들에 대해서 너 스스로 공부해서 치료해보는 건 어떨까? 네가 직접 의사가 되어 그 병들을 물리치는 거야. 어때? 멋지지? 그때부터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공부만 하게 되었던 것이 말이죠. 저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운동 장애가 있었던 제가 유일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하늘에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지독스러운 과정을 견디고 버텨내어 하버드 의대 합격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성취했습니다. 이때는 정말이지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저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대학교는 열정적인 학생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호기심이 어려 있었고 무슨 일이든 열성을 가지고 해내었죠. 그런 그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다른 친구들에게 배려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리를 양보받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부축받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라는 사람은 민폐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들 무리에 끼어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저는 결국 내 병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때는 저도 이런 저의 현실이 불만족스러워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것에 비난은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이라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희귀 질병 3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다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것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저의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라일이, 내가 너를 가졌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니? 이 세상을 모두 얻은 기분이었단다. 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몸이 멀쩡한 사람들도 하버드 대학교를 진학하는 일은 아무나 가능한 일은 아니야. 너는 반드시 이 역경을 이겨내고 말 거다. 이 엄마가 장담해. 늘 어머니는 저에게 긍정적인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저런 말들을 들으니 불가능처럼 보였던 일들도 점점 저에게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하버드에 진학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덕에 저는 다시금 제 질병에 관한 분야의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쪽으로 공부하면 할수록 좌절감은 더욱 짙어졌고 심지어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앓고 있는 희귀 질병이 현대의 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죠. 제가 10살 때부터 이 질병들을 앓고 나서부터는 줄곧 병원을 내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긍정적인 예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게다가 의학 쪽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리고 제 질병에 대해 알면 알수록 긍정보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현대의학에 대한 한계를 느꼈죠. 아마도 희귀 질병이었기에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애초에 이제 막 의대에 진출한 나 같은 새파란 신입이 희귀 질병을 고치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자 한편으로는 어쩌면 병원 중에서는 제 병을 치료해줄 병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저 희귀 질병이라는 말만 듣고 다른 병원들을 다녀보지 않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병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거나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니? 아무래도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제 질병을 고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 대답에 어머니는 잠시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는 금세 마음을 고쳐먹은 듯 다시 저에게 밝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른 여러 병원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그야말로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들은 모두 알아보셨는지 병원 목록이 길게 늘어져 있었죠. 그 이후로 저는 어머니와 함께 그간 가보지 못했던 대형 병원들까지 다니며 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에서 잘한다는 병원은 모두 다녀보았지만 그들에게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들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시도를 해보자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병원도 있었죠. 저와 어머니도 그런 병원들을 믿고 새로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질병들이 단기간에 증상이 완화되거나 치료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졌고 한동안 병원 치료에 전념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에 은근한 기대를 했던 저와 어머니는 시간이 흐를수록 실망감이 배어 나왔습니다. 제 증상이 완화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애초에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가지고 나와 어머니가 씨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어머니와 저는 희망이라는 불확실성에만 기대어 지금까지 답이 없는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게 아닐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일들이었지만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 참기 힘든 일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인생을 뒤로한 채 저의 뒤치다꺼리만 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이제는 진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찰나 저의 행동을 촉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도축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병원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더 이상 호전되기를 바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원하신다면 지금처럼 내진 오셔서 약물 치료를 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보다 증상이 완화된다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 측의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저라는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희망을 부숴버리는 선언 같은 거였죠. 하지만 병원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치료가 가능하지만 해주지 않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인 거죠. 병원의 포기 선언에 어머니는 한동안 의사 선생님과 열을 올리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발악처럼 보였죠. 죄송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았습니다. 우울하고 허망한 인생을 지속했죠. 이때부터는 어머니의 그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도 제 마음에 와닿질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붙어있기에 숨만 쉬고 있을 뿐인 그런 삶을 지속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떠한 열의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지고 프린트의 자료를 정리하기도 하면서 하루하루 바쁜 생활을 하고 계셨죠. 그때는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행동들이 작은 기적의 시초였다는 것을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침부터 짐을 챙기던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죠. 라일이, 우리 한국 여행 갈 거야. 엄마가 대충 짐은 챙겨놨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놔. 갑자기 무슨 여행을 간다고
아침부터 이러실까 싶었습니다. 한국이라니. 대체 거긴 또 어디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여행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우울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바깥바람을 쐬어주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선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바리바리 싸든 짐의 양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은 확실히 이상했죠. 한국에 도착한 우리는 길게 쭉쭉 뻗은 빌딩을 포함한 도시의 전경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 어머니는 또다시 버스를 타고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버스는 한참을 달리더니 잠시 뒤 주변의 풍경이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전경에서 벗어나 나무와 숲이 질비한 시골의 전경으로 바뀌고 있었죠. 마침내 도착한 그곳은 한국에서 자연 치료를 한다는 센터였습니다. 일종의 유사의학으로 식이요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다는 게 주목적인 곳이었죠. 이제는 어머니가 하다 이런 일까지 하게 되셨구나. 이러다가 어머니가 부두교의 주술까지 하게 되실까봐 걱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곳에서 저는 기적과 마주하게 되었죠. 불과 이곳에서의 생활이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앓고 있던 희귀질환 3개가 모두 완치 수준으로 호전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루라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던 제가 약물을 끊고 더 좋아졌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고철성, 빈혈 증상도 사라졌죠. 가랑비 저수지 증후군에 의해 신장 결석 수술까지 받았던 제가 이제는 그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단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먹는 것을 완전히 바꿨을 뿐인데 저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제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모두 갈아 넣었다는 걸 깨닫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죄송함, 그리고 한국에 대한 고마움, 복합적인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렇게 기적처럼 한국에서 3개월간의 생활로 제 병을 고쳤고 미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의대를 포기했고 법대로 전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죠. 제가 만약 중간에 포기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의 손을 놓아버렸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도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큐브였습니다. 무려 3가지의 희귀 질병에 걸리게 되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지만 한국의 식이요법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미국인 나이릭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